미국의 일자리가 또다시 폭증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금자리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다시 폭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다는 얘기죠. 자, 미국의 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물가라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가라는 이 변수들, 자, 이 변수들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고용 지표다. 그 다음에 소비 지표다라고 하는 거죠. 고용과 소비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그리고 침체가 돼야지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 건지 미국은 고용 시장이 지금 대박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꼭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겠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용이 일자리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자, 미국은 지금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긴축을 좀 더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만 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여타 국가들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미국의 펀더멘탈이 탄탄하죠. 고용이 워낙 탄탄하고 그리고 소비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상황을 보고 미국의 금리를 보고 결정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자, 1월입니다. 1월 비농업,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입니다. 신규 일자리가 51만 7천 명으로 예상되고 51만 7천 명으로 됐다고 하고 원래 예상은 이거는 컨센서스죠. 18만 5천 명에서 3배가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3.4%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3.4. 미국의 실업률이 3.4%.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100명 중에 3.4명만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54년 만에 최저치란 겁니다. 54년.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100명 중에 3.4명이 놀고 있다. 집에서.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놀고 있다. 자, 그래도 지금 실업률이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 고용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완전 고용.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뭐 모임이라든가 지금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모임을 합니다. 자, 그 모임을 할 때 미국의 완전 고용이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100명 중에는요. 자, 이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3달에서 4달 정도만 일을 하면요. 한 1년을 먹고 삽니다. 3달에서 4달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정도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임금을 더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노가다 3달에서 4달 정도만 뛰어도 한 달에 실수령이 거의 700만 원 나옵니다. 7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년치 지금 비용을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자발적 실업자가 3.4%가 사실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3.4%라는 얘기는 완전 고용을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완전 고용. 그리고 지금 특이한 것은 자, 미국이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왜 갑자기 1월 달에도 51만 7천 명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도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공장제 일어난 겁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공장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해외에 나갔던 미국 기업도 다시 돌아오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라는 이거죠. 전 세계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탄소 중립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전 세계 기업들을.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반이민자 정책입니다. 반이민자 정책이죠. 이 반이민자 정책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불법 이민자들 막겠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미국은 하부 경제가 있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하부 경제. 예를 들어 갖고 뭐 맥도날드에 그릇 접시를 닦는다.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이 하부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히스패닉이 있죠. 히스패닉도 있고 뭐 이제 남미 쪽에 그다음에 뭐 동남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인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뭐 말레이 계통, 예, 동남아 말레이 계통의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미국의 하부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일. 그런데 반이민자 정책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막다 보니까 이 하부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 접시 닦는 거, 네, 그릇이죠. 접시 닦는 거를 시급을 25,000원 주는 겁니다. 25,000원. 25,000원을. 자, 이 25,000원 시급 정도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 정도의 수준입니다. 25,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대기업을 웃도는 정도의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지금 일자리가 대박이란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비가 당연히 늘겠죠, 소비가. 소비가 침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소비가 너무나 왕성하다. 이 대박이다. 그래서 미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용과 소비가 가장 좋은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또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국 쪽에 가까운, 네, 미국으로 가서 일자리를 하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또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 세계 일자리들이 지금 아까 리쇼링도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서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 기여도가 1위가 누굽니까? 한국이 지금 기여도가 1위입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뭐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여러 가지 가전 공장, 전장,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석유화학 전부 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한국에서는 이거를 박수치고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투자해준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의 투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뭐 한국의 지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공장 만들어주는 거를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미국으로 다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여도가 1위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고용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정반대다. 완전히 펀더멘탈이 완전히 정반대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고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발표된 지금 일자리 폭증을 해버렸죠. 미국에 넘쳐난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당분간 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다? 금리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이죠.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회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싼 이자로 가고 싶어요. 전쟁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쟁도 계속 길어지면 또 어떻게 다음에 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도 우리나라는 네, 그래서 싼 금리로 사람들은 갈아타려고 하는 이 욕구들이 넘쳐난다. 그것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3%잖아요. 3.25%입니다. 3.25%. 자, 지금의 불확실 상황에서 고정금리 3.25%, 이거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DSR을 보지 않죠. 자, 우리가 DSR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은행에서 한도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금융권으로 가게 되고 고금리를 이렇게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무슨 사업자 대출, 신용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3.25% 가장 낮은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서 어떻게 입지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자. 1년 한시적으로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폭주하는데 사흘 만에 7조 원이 접수됐습니다. 사흘 만에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안 돼 사흘 만에 7조 원 접수됐으면은 39조 6천억이죠. 예, 39조 6천억 원이 한도가 저는 몇 달 만에 좀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반기 중으로는 다 소진될 것 같아요. 이거 소진되면은 더 이상의 특례 보금자리론은 신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예, 고정금리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죠. 이 부분들을 해소하려는 수요들은 지금 넘쳐난다. 사흘 만에 7조 원이 접수됐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만약에 은행으로 가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자, DSR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금융권으로 가죠. 지금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면은 낮은 이자가 17%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행보다는 특례로 보금자리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최대 금리가 4.45입니다. 4.5. 그리고 낮은 금리가 3%대죠. 3.25%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네.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 DSR이 면제되고 생애 최초는 80% 은행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죠. 언제든지 갈아탈 수가 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10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또 가능해요. 다른 아낌이 이 보금자리론하고도 다른 대출도 중복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지금 5억 원 이상 네, 일대 최대 9억 원 이하죠. 주택 가격 9억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다방면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다른 걸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걸 볼 필요 없고 DSR입니다. 2금융권 모자란 걸 1금융권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 문제 네, 중도 수수료가 없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메리트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금리의 저금리입니다. 3%대 고정금리의 저금리. 자, 이 세 가지의 메리트는 역대 우리가 무슨 정책금리가 있었습니다. 뭐 정책금리라고 하면은 아주 뭐 많습니다. 이전부터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있었습니까? 그때도 뭐 2%, 3%대가 많았죠. 자, 그런데 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금리 중에는 저는 단연컨대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SR이 면제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1년 후에는 이제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 대출 이자가 다 삭됐죠. 지금 거의 한 6% 주담대 우리가 담보대출 받게 되면은 많으면 6에서 거의 한 7%대 근처까지도 가기 때문에 자, 콧대 없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제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이 한시적으로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불확실성 확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은 또 우리가 앞으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부분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시장에 대박을 쳤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또다시 미국으로 따라간다. 한은이 제일 변수입니다. 사실은 한은의 이창용이 지금 가장 변수예요. 이거를 지금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고용시장이 전혀 다른데 무조건 미국 쪽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죠. 오히려 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이 오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금리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이런 상황들, 이런 수요들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리고 금리 상단에 항상 집값은 저점이었다는 부분들, 이런 인식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저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빨리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우리가 6월 달이죠. 그 전에 저는 한 3월 전에는 이미 한도 소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고금리의 은행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저는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유튜브나 신문 기사 보시면은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큰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